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켜온 그녀.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백구가 간병인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백구를 믿어줘였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단층 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감나무 아래로 늦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처마 끝에서는 참새들이 제잘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태수와 영희 부부는 70평생을 함께해온 삶의 무게를 조용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모범적인 금슬 좋은 노부부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젊은 부부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희가 작은 쟁반에 물컵과 약봉지를 담아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있던 태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77의 나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희를 향한 태수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영희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태수였기에 아픈 몸으로도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고맙소, 당신.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센 농부였던 태수였지만 이제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영희는 남편의 등을 살짝 받쳐주며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는 법이 몸에 배어 있었죠. 태수가 약을 삼키는 동안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요즘 들어 태수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와 믹스견 사이에서 태어난 백구는 이 집에 온 지 벌써 5년째였어요. 처음에는 길에서 떠돌던 강아지였는데 태수가 걷어들여 가족이 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백구는 주인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태수와 함께 마당을 천천히 걷고 저녁이면 영희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백구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좋아했어요. 온순하고 똑똑한 데다가 주인들을 잘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영희의 허리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또 삐끗했네. 영희가 태수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어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간병 일상이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부탁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더욱이 태수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간병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라. 간병인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떨까? 태수가 아내의 고충을 알아차리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남편을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결국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간병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영희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도윤이라는 남성 간병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도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였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영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도윤의 정중한 인사에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윤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이전에 돌봤던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모두 만족해했다고 이장님이 귀띔해줬거든요. 특히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원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영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맞이했어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의 구조와 환자의 동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전문가다운 느낌을 주었어요. 도윤의 눈빛은 차분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영희는 마침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신,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태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나도 마음이 놓인다, 여보. 영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도윤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백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백구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라, 이상하네요. 백구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영희가 당황하며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도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말이죠.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겠죠. 개들은 낯선 사람에게 조금 예민할 수 있거든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백구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이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백구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다가가곤 했던 백구가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동물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희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간병 도움이 절실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개들은 원래 예민하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태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태수의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도왔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정확히 챙기고 마사지까지 해주는 모습에 영희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영희가 중얼거렸지만 마당에서는 여전히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간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구의 행동이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집 주변을 맴돌았고 때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영희가 마당으로 나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영희에게는 평소처럼 다가왔지만 도윤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정말 예민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저녁 도윤이 태수에게 평소보다
조금 다른 약을 건네는 것을 영희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이 약은 뭔가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면제입니다. 어르신께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신다고 하셔서요. 충분한 휴식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했는데 고맙소. 그날 밤부터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주무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도윤이 태수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말했어요. 영희는 남편이 푹 잘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태수의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 영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태수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영희가 물어도 응, 괜찮아 하는 식의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수의 반응이 둔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태수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도 스스로 앉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버거워했어요. 여보, 일어나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남편을 부축하려 하자 태수는 힘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고맙소, 당신.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영희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요즘 많이 무기력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연세도 있고 병세가 악화돼서 그런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진행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윤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전문가인 도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푹 쉬게 해드려야겠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해졌습니다. 특히 도윤이 태수에게 약을 주는 시간만 되면 백구는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닥칠 것처럼 짖어댔어요. 멍멍, 멍멍. 백구의 짖음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가 왜 저럴까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도윤은 살짝 짜증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걔가 너무 시끄럽네요. 환자분께서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도윤은 백구를 향해 손짓을 하며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 늘어났고 깨어 있을 때도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고 물어봤을 때 태수는 한참 후에야 당신, 영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이었어요.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노화나 병세 악화로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의료 전문가인 도윤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어야죠. 영희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영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백구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울고 있는 소리였어요. 마치 슬픔과 분노가 섞인 듯한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영희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백구가 집 앞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영희는 처음 보는 백구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태수에게 약을 주려 할 때 백구의 반응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백구는 거의 미친 듯이 지저대며 안방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왜 저러는 거예요? 영희가 당황해하자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끄럽네요. 걔를 좀 묶어두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영희는 백구를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다름없는 백구였거든요. 대신 백구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도윤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백구만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영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 멀리서 태수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달려간 영희는 남편이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숨소리도 평소보다 느리고 깊었습니다.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이 간병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태수는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깨어 있을 때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간혹 영희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영희가 태수를 깨우려 했지만 태수는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도윤이 나서서 태수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그제야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 벌써 저녁인가? 태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영희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던 태수였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의 설명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백구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집 주변을 배회했어요. 가끔은 안방 창문 아래에서 낮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구가 자꾸만 침대 밑쪽을 향해 짖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영희는 백구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백구가 침대 밑을 향해 격렬하게 짚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발로 침대 밑 바닥을 필사적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끙, 끙. 백구의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꺼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아버지 깨잖아. 영희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가 깨어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영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침대 밑을 긁어댔어요. 평소 영희의 말을 잘 따르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얼굴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냉정해 보였어요. 백구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에는 짜증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백구가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백구가 자꾸 침대 밑을 긁어대서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영희가 당황하며 설명했을 때 도윤은 백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저리가.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백구를 몰아내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평소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여주던 온화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걔가 너무 시끄럽네요. 어르신께서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데 이래서야. 도윤이 백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하자 백구는 마지못해 방에서 나갔어요. 하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간 후에도 백구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날 이후 백구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도윤이 태수에게 약을 주려 할 때마다 백구는 거의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때로는 도윤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가 정말. 도윤의 표정에서 짜증이 역력히 드러났지만 영희 앞에서는 애써 참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도윤의 진짜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백구가 왜 이럴까요? 예전에는 정말 순한 개였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동물들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영희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백구가 도윤만 보면 보이는 그 격렬한 반응, 그리고 침대 밑을 향한 집착적인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마치 백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영희가 안방으로 향했을 때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태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여보, 여보. 영희가 다급하게 태수를 흔들었지만 태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태수의 입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손끝은 차가웠고 맥박도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도윤이 나타났어요. 어르신. 도윤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도윤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태수를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찰을 받은 태수는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한참 후 의사가 영희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 기능에 손상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영희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뇌 손상으로 보기 힘듭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수면제 과다 복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무언가 인위적인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거든요. 태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텅 빈 안방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누워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침대 시트에는 아직도 태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깨어나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영희가 흐느끼고 있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의학이 발달했으니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도윤의 위로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영희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히려 형식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집에 돌아온 영희는 안방과 거실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영희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수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뇌사 상태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의식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영희가 의식불명인 태수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을 때 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여보, 제 말 들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영희에게는 희망의 신호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지? 영희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을 때 백구는 슬픈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침대 밑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며 백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영희의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영희가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백구가 여전히 침대 밑을 긁어대는 모습과 평범한 일상만이 화면에 담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매일 밤 꼼꼼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영희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집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영희가 깊이 잠들어 있던 새벽 2시경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도윤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히 나타났어요. 영희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있지? 영희가 중얼거렸을 때 화면 속 도윤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도윤은 침대 주변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게 도윤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은 백구의 짖음을 무시하며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숨겨둔 것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어댔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도윤이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물체였지만 영희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약병에서 알약들을 꺼내 바닥에 뿌리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어요.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백구는 그런 도윤의 행동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화면 속 도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소리를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체 시간은 불과 10분 정도였지만 영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영희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도윤이 왜 한밤중에 몰래 집에 들어왔을까요? 침대 밑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약을 왜 바닥에 뿌렸을까요?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안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밑바닥에는 정말로 하얀 알약 가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영희가 조심스럽게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평소 태수가 먹던 수면제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정상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침대 밑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뭐가 있는 거니? 영희가 백구와 함께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바닥 모서리 부분이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죠. 며칠 후 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태수 어르신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영희는 그의 진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을 때 도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족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윤은 자연스럽게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간밤에 뭘 하셨어요?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되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요.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영희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을 완전히 몰아붙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잠시 영희를 살펴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실 거예요. 남편분 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도윤은 안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르신이 쓰시던 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영희는 도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도윤이 침대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CCTV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특히 침대 밑쪽을 유심히 보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시면 청소라도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제안했지만 영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영희가 대답하자 도윤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태수 어르신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요. 도윤이 떠난 후 영희는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회수하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행동을 보니 여전히 침대 밑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영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백구와 함께 침대 밑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뭔가 있는 거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더욱 열심히 바닥을 긁어댔어요. 마치 맞아,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백구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행동과 도윤의 수상한 모습들, 그리고 CCTV에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구야, 정말 뭔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거야? 영희가 백구에게 말을 걸었을 때 백구는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침대 밑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백구의 행동은 절박해 보였어요. 앞발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때로는 낮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백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백구야. 같이 찾아보자. 영희가 무릎을 꿇고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를 옆으로 밀어내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 모서리 부분이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침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구나. 영희가 중얼거렸을 때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지점을 앞발로 찍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그 밑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천에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자 작고 오래된 녹음기가 나타났어요. 녹음기를 보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젊었을 때 일기 대신 사용하던 그 녹음기였어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냈던 물건이었는데 언제 이곳에 숨겨둔 걸까요? 영희는 녹음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여기에 뭔가 남겨두신 거예요? 영희가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영희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처럼 짖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영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매우 약하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태수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녹음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곳에 숨겨둔 걸까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도윤이라는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큰 힘을 들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영희는 녹음기를 꼭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희는 후회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못했어. 그리고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도 그랬고 태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달라.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도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야. 백구의 이름이 나오자 백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녹음 속 태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새삼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백구가 도윤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있었어.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거든. 백구가 계속 침대 밑을 긁어대는 이유도 이 녹음기 때문일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백구의 행동을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백구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백구야, 미안해. 너 혼자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도윤이 나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수면제라고 주는 약이 이상해.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거든. 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되거나 더 나빠지면 영희는 숨을 멈추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혹시 내가 말 못하게 되면 백구를 믿어줘. 이 녀석이 다 알고 있었어. 백구가 하는 행동들을 잘 봐. 분명히 뭔가 알려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그리고 도윤을 조심해. 나는 분명히 도윤이. 그때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녹음을 중단한 것 같았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구나. 영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말할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영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영희가 녹음기를 꼭 안고 흐느꼈을 때 백구가 조용히 다가와 영희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태수의 증언과 CCTV 영상, 그리고 백구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도윤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되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가 백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 도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영희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이렇게 만든 도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이 영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의 녹음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녹음과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대낮에, 그것도 당당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급박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문을 열며 물었을 때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태수 어르신께서 쓰시던 약들을 정리해야 해서. 도윤이 말하면서 영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의 정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도윤이 증거인멸을 하러 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잠깐만요. 왜 갑자기? 영희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고 거칠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백구는 도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이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가 또. 도윤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백구를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안방에 들어간 도윤은 즉시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대가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르신, 이 침대를 왜 옮겨놨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하려고요. 왜요? 영희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자신의 의심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도윤은 침대 밑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마루판이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뭘 찾으셨나요? 도윤이 영희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온화한 간병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희가 거짓말을 했지만 도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들이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하세요. 뭘 찾으셨어요? 그때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처음부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마도 CCTV가 설치된 것을 알아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희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람의 빛이 스쳤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뭘 안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나요? 있어요. 녹음도 있고 CCTV도 있어요. 영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도윤이 주사기를 꺼내며 영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으악!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백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약병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도윤은 백구의 이빨을 피하려고 팔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걔를 말려요. 도윤이 절규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를 향해 다가오려던 도윤의 팔을 물고 늘어졌어요. 도윤의 옷이 찢어지고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준 주인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경찰을 불러야 해.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119를 눌러 신고했어요. 저기,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남편을 해친 사람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백구는 도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도윤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도윤은 결국 바닥에 엎드린 채로 경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걔한테 당하다니. 도윤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영희가 준비해둔 CCTV 영상과 태수의 녹음,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도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병만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도윤은 과거에도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석방된 후 이름을 바꾸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수는 그의 여러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더 큰 일이 날 뻔했어요. 경찰관이 영희에게 말했을 때 영희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영희의 손을 핥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의 범행 수법과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영희는 비로소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도윤의 과거 범죄들도 모두 밝혀졌어요. 그는 지난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약물 범죄를 저질러 왔던 상습범이었습니다. 태수는 그의 7번째 피해자였고 다행히 마지막 피해자가 되었어요. 아직, 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영희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백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백구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죠.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도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알려주려 했던 거죠.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후회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백구의 신호를 알아차리셨다면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물론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백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걔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도윤의 다음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영희는 다시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방금 인터뷰했어요. 우리 백구가 영웅이 된 거 알고 계세요? 영희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혹시 들려요? 영희가 흥분하며 태수를 불렀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분명히 태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백구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마음이 편해졌구나. 영희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백구는 영희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또 다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이었어요. 여보, 여보. 영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태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구는 태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태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자. 영희가 백구와 태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세 가족이 다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말이에요. 그날 밤 백구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도 짖을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고 가족들이 안전해졌으니까요. 백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그런 백구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영희의 속삭임 속에서 백구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정말로 다시는 짖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임무를 완수한 충직한 개처럼 이제는 그저 조용히 가족 곁을 지키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느껴졌습니다.